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위원으로 간사는 유병화 의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횡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불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의안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과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기업 우대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축에서는 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의 지속성 악화에 대응하여 후계 농업 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 및 후계 농업인의 역할을, 안 제4조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규정을, 안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안 제6조의 평가 및 통계관리의 권한사항을, 안 제7조의 중북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였고 부서 의견 제출사항 및 검토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축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외에 한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식생활 교육과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의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근거를, 안 제6조 및 7조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점검 규정을, 안 제8조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근거 및 구성 규정을, 안 제9조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였고 부서 의견 제출 상황과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축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과 소통 기반을 마련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사전 고지 대상 시설 및 대상 지역을, 안 제5조에 사전 고지 업무 담당 부서 지정을, 안 제6조 및 7조에 사전 고지의 내용 및 방법을, 안 제8조에 주민 의견 제출 절차 및 처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부서 의견 제출 사항 및 검토 조서는 유인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축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횡성군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변경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와 결과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의 의원연구단체 개념,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정의를 안 제4조의 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 절차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9조의 연구활동 계획 제출 및 변경 절차를 안 제10조 및 11조의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를 안 제13조의 등록 취소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와 비용 축에서는 의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만조 기획예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도만조입니다. 행성군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항입니다. 행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미래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나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미촉직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공유재산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항입니다. 현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전반에서 공간 협소, 시설 노후화, 기능 불균형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이용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건립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청사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행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성 방식, 사용 용도, 존속기한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는 조례안 제26조에 신설되었습니다. 다항입니다. 기금별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성과 담당 팀장연 변경 사항으로 이는 별표에서 정비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였으며 이 역시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항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항 예산조치는 2026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항 관련 경과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라항 기타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점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각각 완료되었고 비용 측에서는 별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횡성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존속기한 연장은 재정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한 만큼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존속기한 5년의 연장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청사의 공간 부족과 노후화 등의 문제로 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고자 청사 건립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죠? 이 청사관리 기금 있잖아요. 네. 비용 축에서 보면 250억 원을 2030년까지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이렇게 250억 이렇게 뭐 해둔 뭐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거 갖고 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실무부 기획예산 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250억이라더니 일단은 뭐 건물 한 동을 짓는데 250억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래저래 조사도 해보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타시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고요. 지금 현재는 250억 정도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면 이후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언제쯤 이게 뭐 기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놓으셨는데, 네. 예, 언제쯤 이게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뭐 이런 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목표액이 250억인 만큼 일단 매년 50억씩 해서 250을 모으는데 그러면 한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년 내에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뭐 건물을 시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제 2030년까지 기금을 모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청사를 그러면 대충이라도 뭐 2031년부터는 하겠다, 아니면 2030년부터는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이게 그냥 기금만 마련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5년 동안 50억씩 모았을 때 그러면 250억이 되면 2031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28년 2년 전부터 30년 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아마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상이고요. 31년도에는 기금이 확보되면 세출에 편성시켜서 지금 저희가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이제 결국은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또 군수의 결정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가 뭐 낡고 노후돼서 업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취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50억 곱하기 2는 해야지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의 청사 규모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준비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보지만 앞으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50억씩 해서 250억 모아놓고
추후에 신청사 건립 계획 세워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5개년 개혁 몇 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정말로 한 300억 모았을 때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겠다 이렇게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청사 재건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이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선행되어야 될 게 필요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만 조성하는 이제 그런 그 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다 있는데 그 전에 이 그 군청이라는 곳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재건축을 하든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좀 취합하는 그런 단계가 좀 충분히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말 그대로 거치는 거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 기본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직원분들의 이제 의견도 중요하니까는 밖이랑 안이랑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거는 같습니다. 일단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정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수준에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공간을 더 늘리거나 새로 건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 따는 저희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그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김은수 의원입니다. 그 청사 건립 기금 존속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연장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된 일단은 거죠? 기본적으로 5년을 그러니까 존속 기한을 두기 때문에 네.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과연 기금 관리 지금 통합기금에 대한 50억씩의 출연 이게 지금 더 급한 건지 아니면 건물 상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거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건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걸 재성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토지재산과장님. 네. 네, 토지정관 신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기금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작년에 청사 신중축에 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줬습니다. 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까지 이제 병행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네. 주민들의 이제 한 79%가 신중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또 적정 시기는 5년 이내가 이제 49%가 이제 그 5년 이내에 신중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신축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고요. 증축 개념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 앞에 허가민원과 앞에 주차장에 신축하는 안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210억의 사업비가 이제 소요되는 거 2026년도 목표년도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청사에 대해서는 탄산화 그 부식도 탄산화 시험까지 다 네네.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현재 청사 자체는 본 청사 자체는
어떤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네네. 다만 이제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4층 이상으로 더 이상 현재 수직 증축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축을 바탕으로 해서 250억 원을 기반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차기에 어느 정책적으로 뭐 신축을 할 건가 증축을 할 건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은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행정 소유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노후도 됐고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반적인 순서나 또 이런 것들이 잘 잡혀져야 기금을 뭐 우리가 모아가고 또 그거에 대한 공론화되는 과정도 결론 짓기가 쉽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그런 서로의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간에도 연속적으로 좀 이권에 대해서 간담회도 좀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한 번인가 설명을 잠깐 듣고 갑자기 이렇게 기금 조성에 대한 안이 올라오니 사실 해마다 5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그런 또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연말 연시, 명절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와 긴급한 방범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특별 및 긴급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고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 및 긴급 방범 활동 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 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완료하였고 성별 영역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별첨하였습니다. 22쪽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예산에 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그리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 방범 활동 긴급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하였습니다. 23쪽 신구조문 대비표 24쪽 관계법령 26쪽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호 사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방범 활동 및 긴급 방범 활동 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방범 활동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비 지급에 따른 예산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군 재정 여건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 및 긴급 방범 활동 기간과 지급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활동 범위를 좀 정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 방범 활동과 긴급 방범 활동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뭐 시간별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활동비라든가 경비 이런 게 좀 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 이번 당초 예산 때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경찰위원회로부터 강원도 18개 시군에 특별 방범 활동에 대한 수요가 경찰력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실적으로 경찰 인력이 그래서 그 보조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경비를 좀 지원을 자치단체가 마련해 달라 하는 요청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경찰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규정한 것이 13개 대가 있습니다. 13개 대를 각 10명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20일, 1년에 20일. 그러니까 설, 뭐 그다음에 그 연말 연휴, 그다음에 그렇게 특별 방범 활동 시에 20일 내에 20일 일정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식비와 유류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방범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긴급하게 예기치 못한 건으로 해서 네. 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건당으로 할 건지 출동을 해서 시간당으로 할 건지도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알아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령에 네.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화재 출동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게요. 자율방범대는 관계 법령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몇 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된 계획에 의해서 그게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식비와 유리대를 일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체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수당성인데 예. 수당성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 지금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그 경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장님 이제 그 의소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의소대도 예전에는 이제 산불이나 무슨 화재나 이런 게나 출동을 이제 많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그 단체가 이제 그게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예전에 그렇게 출동을 하면 수당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방청에서 이제 무슨 예산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출동을 이제 거의 이제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또 그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이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 이 뭐 이제 특별한 수요가 된 것은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같이 이제 그 현장 활동이나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특별히 치안 수요가 있는 연말연시나 명절 네. 거기에 경찰관서의 계획에 의해서 그 활동한 거에 대한 것만 더 보조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 치대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일반적인 순찰 활동이나 하는 간식비와 유리대가 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경찰관서나 군수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했던 그 방범 활동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의소대하고 방범대하고 약간 차이가 예, 있네요. 법령의 근거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자율방범대 관계 법령이 마련됐지만 네. 이제 자율방범대는 의용이라서 이제 수당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렇죠. 자율방범대는 아직까지 국까지 그렇게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백오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우인 의원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활동 경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다른데 거 좀 찾아보니까 이 수당 지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수당을 원주시도 그렇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가 이제 원주하고 속초하고 영월인데 네, 네. 아마 규정상에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어도 운영상에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는 18개 시군이 초창기에 처음에 좀 개정 활동을 했던 데가 수당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도자생정과와 그다음에 경찰위원회에 좀 이제 시군에서 문의를 해서 이거는 수당성은 보수적 성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수당이라고 명시했어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명칭은 수당이었지만 그 사람 하나에 대한 보수적 성격으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 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활동비만 지급이 예, 가능하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의 행성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행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행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29쪽입니다. 대한노인의 행성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성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행성군 지회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지원 내용 및 지원 사업은 안 제3조 및 4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은 안 제5조에 중복 지원의 금지는 안 제6조,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별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의는 해당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해당 사항이 없었고 성별 영향 평가는 제4조 지원 사업에 홀을 신설하였습니다.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회도서는 별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과 관계법령 등은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행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3월 27일 시행해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법 시행 및 지역 통합 돌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행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행성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제1조와 2조에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은 제4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은 제5조와 6조 7조에 통합지원 회의는 제8조에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전담 조직 설치는 제9조와 10조에 통합지원 협의체는 제11조, 12조, 13조에 사무의 위탁 및 교육 포상은 14, 15, 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축에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기간은 해당 기간이 없었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29일서부터 10월 1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 축에서 또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38조부터 그 조례 전문과 관계법령은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다음입니다. 행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의 공동 사용으로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맞춤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의 세부 지원 기준을 명시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 간의 통합 관리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성군 경로당 및 마을회 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는 안제 1조와 3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는 안제 4조부터 6조까지, 경로당 지원은 안제 7조에서 10조까지, 마을회 간 지원은 안제 11조에, 사용 제한 마련은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간이 없었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10일서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비용 축에서는 별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조례안 전문은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7쪽의 관계법령도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한노인의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의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축에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의안에 미첨부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총 비용 및 연도별 지출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다양한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정책 변화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일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의 횡성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2조에 보게 되면은요. 예. 지금 그 지회 정의를 보면 대한노인의 횡성군 지회, 읍면분회라든가 경로당, 뭐 노인대학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지원하는 금액이 확대가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 축에서가 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예,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1년에 총 한 7억 2,500만 원 정도가 네. 소요가 됩니다. 아, 네, 그러게요. 그게 예, 이제 비용 축에서와 네. 그 내역은 좀 그 이 시간이 끝나면은 네.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 3조에 보게 되시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근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조 1호에서 보게 되면은 지혜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3조에도 있고 4조에도 있고 내용이 똑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중복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중복되는 것은 예.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 지회가 지금 예산이 얼마 지원하고 있죠? 지회 운영비로 예. 2억 3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면 노인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매달? 활동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얼마씩 되죠? 노인 회장님이 10만 원입니다. 월. 매달? 예. 근데 중복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중복되시는 분들도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계시던데 그분들은 중복이요? 예. 글쎄요. 다른- 예.
뭐 학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먼저는 안 계신다고 했는데 학장 수당은 아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요?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장 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 예. 그럼 지금 이 지혜 지원금 말고 별도로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분들한테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는데 이 중복 지원되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이 네.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노인대학 학장님하고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예. 이제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 예. 그리고 여기 뭐 노인 회장 지회 회장님들 뭐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예. 지원을 받는 그 규정을 예.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복돼서 지급한 사례는 없거든요. 예. 없어야 되지요. 없어야 예. 되는데 예. 조례를 지금 할 때 이거를 예. 넣어줘야지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잖아요. 분야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6조에 보면은 예.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으로 충분하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6조? 예, 6조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조금 제가 갑자기 6조에 6조 2항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 이거를 좀 정의를 지금 바꿔줘야 돼요. 그죠? 할 수 없다로. 그죠? 과장님. 문구를 예. 강력하게 바꿔도 강력하게 할 수 상관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해놔야지 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놓으니 그죠? 이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할 수 예. 없다. 할 수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현 의원입니다. 그 4조 10호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까지 크게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단 이때까지 그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노인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보급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굳이 필요한가요? 그밖에 노인 그 밑에 네. 항이 있는데 그거로 다 포함이 되지 않나요? 이거 그 밖에 11호는 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10호는 위탁을 줘가지고 지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무다. 네.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사무랑 지금 그 위탁이랑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다 비슷한 류인 것 같은데
굳이 뭐 필요하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그 조항인 것도 같고요. 네. 근데 이 그 뭐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일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항공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항공도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위탁을 해가지고 그냥 그 노인회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이 지금 조례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제12조입니다. 12조의 협의체 구성 및 임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30명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내라고 하면 뭐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지만 굳이 30명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는 예. 뭐 한 20 몇 명에서 30명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위원들을 많이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이 조례가 네. 그 복지부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네. 표준 조례 안에서는 50명 이내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게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의견들을 또 많이 내시고 또 그거에 따른 뭐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잘 가려서 채택도 하고 그러는 사실 이점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출석위원회에 따른 정족수 부족이라는 그런 미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크게 굳이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뭐 15명에서 20명이든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것들은 다 나올 텐데 좀 불안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예, 구성을 할 때는 네. 그 3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네. 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네. 15에서 예, 15명에서 20명을 넘지 않도록 않는다. 예, 네, 그렇게 네. 구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겠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은 예, 게 예. 사실 바쁘지 않는 시기에야 뭐 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바빠지면 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본의원은. 예. 그래서 예,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20명 이내로 해도 되겠죠? 예.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구조 10조 좀 보겠습니다. 예. 이 지금 이 조례안이 그 모법이 내년 3월 27일 날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예. 법률이 시행되려면. 근데 지금 구조 통합 지원 창구 설치, 그리고 전단 조직 설치 이거에 좀 우려가 좀 있는데 지금 통합 지원 창구 설치도 보면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가지고 아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예. 이거에 대한 그 관계 부서 협의 같은 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외읍면에 설치됐고요.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한 10몇 군데를 지금 이제 통합지원 창구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예, 있고. 예. 그 밑에 10조 전담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에 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구성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전담 팀 관련돼 가지고도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혹시 이 지금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춰 가지고 이 관련 그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확대 조직에 개편이라든가. 대한 부분이요. 예, 그렇죠. 조직.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 정부에서 이것도 이렇게 법률을 이제 제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 이제 모든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시스템이 아마 돌봄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행성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제 돌봄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또 타 자치단체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좀 확대 개편해서 좀 운영하는 그 지자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행성군 그 인구 고령화율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뭐 지역 소멸도 그렇고 특히 뭐 어르신 그 인구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게 여기부터 시작해 되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행정 조직을 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복지과에서 이제 처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제 공론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어떤 논의나 그런 것 자체적으로는 없었죠. 예. 지금 이제 그 중기 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다. 중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팀만 전담 팀만 설치를 했는데 통합 돌봄과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때 적극적으로 좀 개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들의 그 만족도라든가 혹시 이런 거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네.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당초 네. 예산에 네.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리고 통합돌봄 이전과 이후의 네.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내년 말경에 네. 좀 그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래서 예.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사례 관리를 하면서 네. 그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구두로 듣는 수준이고 네. 내년도에는 정교하게 이거를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네,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로당 회관을 통합해서 이제 마을 경로회관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문제라고 할까? 그 이제 기존의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고 이런 마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있으면 이제 경로회관은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근데 이제 따로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을 그 마을은 이제 두 번을 지원하는 격이 되거든요. 요청을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마을 경로회관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을 회관을 별도로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을 안 하게끔 이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지금 있는 마을회관은 어쩔 수 없이 개보수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을회관에 대한 그 지원 부분에다가 개보수와 보험료만 담았습니다. 예, 신축이라든가 재건축 그런 부분들은 마을회관 지원에 없습니다. 예, 이제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경로회관으로 이제 짓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은 예를 들어 그 마을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철거를 하고 없애야 맞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응이 있나요?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그 건물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철거 조건으로? 아니죠. 그 건물을 쓰겠다라고 예. 마을에서 하면은 예. 그 건물에 대한 값을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예. 아, 그게 받습니다. 이제 소유가 마을 거라면 땅은 예? 땅도 마을 거겠죠. 예. 예. 건물이 예. 마을 거라면은 예. 그거는 뭐 그 철거가 원칙이지만은 그 마을에서 진짜 그 기묘한 어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마을 소유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어쩔 수 없을 텐데 제 뜻은 예. 그것을 이제 공공용도로 마을회관으로 해서 뭐 휴식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우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경우에 예. 그 이제 수리를 하든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원이 지원이 안 됩니다. 불가하고 예. 그 별도로 열애로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많을 듯합니다. 이게 이제 경로회가 통합되다 보면 이때까지 그런 사례는 아니,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경로회관으로 겁니다. 이제 예, 예. 이 간판을 이제 다른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기존에 20년 뭐 이렇게 된 회관 경로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듯 싶어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이 조례 안에 다 담았습니다. 해가지고 이 조례에 지원되는 사항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네. 노인회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원래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경로당마다? 개별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와서 그거 뭐 길을 노인의 길을 뭐 매년 사는 것도 아닌데 네.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었나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밖에 세워져 있어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회기만 안 해주고 예,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자부담대로 그냥 경로당에서 샀어요? 이 노인회기는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예.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처음으로 집어넣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예. 노인의 길을 지원했습니다. 예. 작년인가 아마 그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재정년인가? 조항이 예.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분) (25분) 그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 3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액하지 않은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의 행성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용 추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금일 18시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11월 26일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규칙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2조 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횡성복합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위치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기능, 시설 구분,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사용 허가, 허가 기준, 사용 허가의 제한, 허가 취소는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준용은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에 담았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도
특이사항 없으며 비용 축에서는 별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문은 의안 제출 서류 74쪽에서 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시설인 전시실, 연습실, 야외 공연장 등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아트센터를 이용하면서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럴 텐데 거기 인력 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 인력 계획은 지금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무직 1명하고 기간직 근로자 예. 1명이 지금 이미 배치가 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결국은 어떻게? 네, 저희 과에 있는 직원 중에 공무직 직원이 그 대관 신청이나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 예. 또 평일에는 야간 근무가 필요하고 또 주말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별도로 기간직 근로자를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서 네. 채용을 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이제 거기가 뭐 문화예술 관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사용 신청을 하게 되는데 네. 선착순으로 하면은 연습실 같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사용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 이거에 따른 뭐 기간이라든가 횟수 이런 거에 제한은 없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 기간은 네. 그 연습실, 전시실, 야외 공연장을 구분해서 네.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네, 네. 그 책자의 75쪽에 제8조 허가 기간에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은 3일 이내, 전시실은 10일 이내, 야외 공연장은 5일 이내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료가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서 장기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보면은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데 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일정 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이제 기간을 둬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 기간을 뒀는데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사용 기간을 혹시 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요. 이 아트센터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가 기간의 제한만 두었고 네. 횟수의 제한은 횟수, 네. 사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횟수 제한을 만약에 안 두다 보면은 계속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그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또 염려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은 이제 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그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용 계획서, 네. 사용 신청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다고 한다면은 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예술 단체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혹시라도 연속해서 더 썼으면 해서 신청서를 계속 연속 3일 끝날 때쯤 또 미리
끝나기 전에 미리 내면은 다른 분이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혹시 이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6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사실 시범 운영은 7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지금까지 거의 한 8, 4개월 정도 네.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네. 네네. 그러게요. 없어야 되겠고 네. 그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 과장님, 그 야외 공연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은데 그거는 그냥 1회 해가지고 그냥 네. 하루. 네. 저희가 시간 단위로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 야외 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그 음악 공연이나 뭐 이런 용도로 지금까지 이용이 돼 왔는데 그런 공연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시간대별로 연습실처럼 시간대별로 나눠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일 단위로 사용료를 받는 게 여기 일일 단위도 안 해놔서 여기 있구나. 일일 단위. 네네. 일일로 네. 정해서. 그래서 야외 공연장은 하루에 10,000원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글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네네. 빌려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백오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우인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이 아트센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향후에 뭐 위탁이나 뭐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고 네. 향후에 그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담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네.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저는 위탁의 계획은 어차피 없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거 조례 만드실 때 내용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그러면 위탁을 주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네. 당초에 할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그 뭐 나중에 추가로 얼마든지 그때 상황 맞춰서 위탁 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조례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개정하시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뭐 한우체험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위탁 운영 관련해서 다 조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게 뭐 그때 위탁 줄 때 다시 개정하고 그래서 또 위탁 주고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애시당초에 하실 때 조례를 만드실 때 해놨으면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위탁이나 이런 그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행성군의 정례의 제1차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